바이크 하이, 안녕하세요. 바이크로 인사하는 남자 바입니다. 자, 2024 입문가이드 1탄에 이어 오늘은 2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1탄에서는 기본적인 조작으로 출발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출발, 그리고 멈추는 방법, 그리고 대략적으로 기본 운전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편은 여러분이 이제 도심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 조심해야 할 유형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안전과 도움이 되는 여러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토바이 탈 때 유턴을 어떻게 하시나요? 입문자 시절에 대부분은 유턴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꿍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나름의 팁을 담아 쉽고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실제 도심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태도와 조심할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유턴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턴하는 곳에 가야 알려드릴 수 있겠죠? 일단 유턴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보통 오토바이는 절대로 핸들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한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의 핸들을 끝까지 꺾게 되면은 이 최대 하중이 그 코너를 기울일 때 더 이상 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하중이 그 상태로 이렇게 탁 몰려듭니다. 거기에다가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의 힘 때문에 한순간 무게가 쏠려서 제꿍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슬립하거나. 입문자들이 왜 제꿍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유턴을 할 때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나냐면은 이 최대 하중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어떤 오토바이든 기울이게 되겠는데, 여기서 오토바이에 이 핸들을 끝까지 꺾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하중이 그만큼 엄청나게 실려요. 심지어 오토바이에 최대 하중이 실려버리면은 끝까지 핸들을 꺾었을 때 그 최대 하중을 사람은 웬만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오토바이 하중이 하여튼 유턴할 때 제꿍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리하게 코너를 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핸들을 최대한 끝까지 당길 필요도 없고, 핸들을 끝까지 당기게 되면은 그때 최대 하중이 발생하면서 무게가 팍 실려버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제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문자들이 타는 오토바이들 대부분이 아마 작꿍이 좀 많습니다. 작꿍이 뭐냐면 이제 왼좌 해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카우를 보면은 넘어져 가지고 생긴 흠집이 좀 많습니다. 심한 거는 파손이 좀 심하고요. 이게 다 이제 유턴할 때 많이 발생하는 건데, 오토바이는 이제 코너를 깊게 팔수록 오토바이의 기울이기가 급해집니다. 코너를 최대한 이 아웃코스에 붙여서 쓰게 되면은, 이 아웃코스에 붙여서 가버리면 그만큼 엄청나게 기울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 오토바이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건너가기가 힘들거든요. 때문에 항상 유턴을 할 때는 코스의 인코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1차로에 잠깐 멈춘다고 해도, 1차로에 잠깐 멈춰도 그 자리인 자동차랑 다르게 오토바이는 이제 길이 널쩍널쩍 하잖아요. 이 크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넓이를. 그래서 이제 인코스에서 한 3분의 1 지점, 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정도 유턴선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오토바이는 절대로 핸들을 끝까지 꺾으시면 안 됩니다. 선수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꺾지 않아요.
최대 꺾으면은 이 핸들이 유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꺾을 수가 없는 최대선까지 핸들을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하중이 걸려요. 최대 하중이 걸리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제 유턴하는 방법인데요. 유턴을 할 때는 자,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지금 보행시가 떴죠. 보행시라는 거는 지금 저쪽에 보행 중이기 때문에 차가 없잖아요. 오지 않고 있죠.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충분히 여유가 남게끔, 그리고 크게 도는 겁니다. 유턴을 할 때는 크게 도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적당하게 꺾어서 3차선 끝차선 잘 타고 가시는 겁니다. 끝차선을 잘 타고 가시면서 기어 올리고 이제 천천히 벗어 방향지시등 켜고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어깨 피칭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게 올바른 유턴 방법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코스를 좁게 들어갈 경우, 코스를 좁게 들어가는 경우의 유턴은 핸들을 어쩔 수 없이 좀 더 꺾어야 됩니다. 더 좁은 도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빠꾸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가야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아웃코스에 너무 붙여서 가버리면은 이렇게 아웃코스에 너무 붙여서 가버리면은 대려 꺾기가 더 힘듭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이게 이제 코너링을 도는 방향에서 그 코스에 붙어 있을 때 돌기가 매우 좀 깊습니다. 기울기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유턴을 할 때는 원래 아웃코스에서, 아니 인코스에서 넓적하게 도는 겁니다. 넓적하게 도주시는 게 가장 많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을 크게 쓸수록, 이 1차선에서 유턴을 할 때 이제 선을 크게 돌수록 더 편안하게 돌 수 있는데, 만약에 좁게 쓰게 되면은 그만큼 좀 좁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좁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도로를 좀 더 써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오토바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좁아지는 만큼 더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많이 위태롭거나 아니면은 돌 때 끝차선에 이제 보도블록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제 돌지 못할 만큼 이제 가까워진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려면은 유턴선에서 이제 아웃코스에서 붙어서 유턴하는 거는 초심자 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로 자체가 넓으면 상관없어요. 한 3차선, 4차선 그 정도면 충분히 넘어갑니다. 근데 2차선인 도로도 있어요. 유턴선이 2차선인 도로는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인코스에서 도시거나 하시기 좋은데, 이렇게 1코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행시 열렸죠? 지금 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인코스에 붙어서 가면은 그만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보이시죠? 평소보다 노란색에 좀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으면 꺾을수록, 핸들을 최대선까지 꺾을수록 하중이 무거워져 가지고 자칫하면은 돌다가 슬립하거나 제꿍하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 특히 출발할 때 핸들을 막 꺾은 상태,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기울이기를 해버리시면은 최대 하중이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대로 제꿍할 수 있습니다. 이 무게를 버틴다는 건 건장한 성인 남성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입문자들은 유턴을 하게 될 시 팁 하나, 도로를 넓게 써라. 도로를 넓게 쓰면서 멈춰 있어라. 도로를 넓게 쓰면은 그만큼 도는 궤적이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안전성도 올라갑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좀 편리하게 돌 수 있어요. 근데 넓은 도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핸들을 절대로 끝까지 꺾지 마라. 이건 코너링 돌 때도 절대 안 해요. 이건 고수들도, 이거 한 10년 20년 된 라이더들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절대 끝까지 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슬립나거나 작동나는 거예요. 오토바이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다루기는 쉬워지는데, 이제 고중량,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이런 애들은 한 좀 넘기 때문에 한 180km 정도는 넘죠, 거의 보통은.
믿을 것만 해도 200kg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무게가 한 번에 쏠리는 겁니다. 성인 남성이 그걸 한 번에 견디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 오토바이가 정말 소중하다면 무리해서 코너를 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핸들은 절대로 끝까지 꺾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은 슬라롬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일반 도로에서 유턴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유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은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유턴은 어떻게 해야 된다? 1차선에 들어갈 때 방향지시는 켜고 들어가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1차선에 들어갈 때 깜빡이는 계속 켜두십니다. 원래는 들어갈 때 한번 꺼도 되는데 어차피 의사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켜두고 가셔도 됩니다. 자, 방향지시는 계속 켜면서 이제 1차로 좀 끝에 조금 인코스에서 조금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시에 유턴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저기 보행시, 지금 저쪽에 차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가 안 와요. 차가 오지 않고 보행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쪽 파란불이 들어와야 원래는 유턴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도로가 좀 특수합니다. 앞에 차가 안 나와요. 원래 보행시가 돼 있을 때는 무조건 이쪽에 신호등 있죠? 이 앞에 신호등, 이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만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좀 특수한 도로라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턴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3분의 1 지점, 인코스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 와주시고, 3분의 1 지점 정도 온 상태에서 도로가 좀 넓적하잖아요. 이 넓은 도로를 잘 활용해서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3차선 도로인데 유턴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3차선을 통해서 쭉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도로면은 여기서 저는 2차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코너링 도는 게. 어쨌든 도로는 넓게 쓰는 게 좋고, 오토바이는 이제 저기 아웃코스에서 가깝게 붙은 상태일수록 코너를 돌 때 좀 더 기울여야 됩니다. 기울여야 된다는 말은 즉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무거운 하중이 걸립니다. 기울였을 때, 기울이면서 이렇게 갔을 때 무게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입문자들은 낯설어 해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하다가 직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핸들을 많이 꺾지 않고 딱 최적의 라인을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운전하시는 게 안전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또 설명을, 일단 유턴은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핸들을 끝까지 꺾지 마라, 도로는 최대한 활용해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오토바이, 제 첫 오토바이가 이제 제궁하거나 기스나기만 해도 엄청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제 하야부사에 뭐 돌파핀 튀어가지고 흠집한번 날 때마다 나 피눈물 나요.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토바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충분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슬슬 움직이겠습니다. 솔직히 2차선 정도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면 2차선으로 충분히 들어가죠. 도로를 넓게 쓰는 게 좋습니다. 유턴할 땐, 유턴을 할 때는 넓게 써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좋다. 왜 3분의 1 정도냐면은 너무 인코스에 붙어버리면은 이렇게 달리는 차들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백미러를 봤을 때 뒷차선 라인이 잘 보일 정도로만 잘 유지해 주시고, 한 이 정도 라인, 딱 이 정도 라인을 두고 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이제 상대편 사이드미러에도 보이고, 그리고 유턴할 때도 딱 적당하거든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정도. 자, 다음은 실제 도로주행, 도심 운전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 4년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느낀 것들을 보면서 운전을 할 건데, 가장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일단 시선 처리 방법입니다. 오토바이의 시선은 자동차랑은 다르게 시야가 확 트여 있어요. 하여튼 정박은 다 보입니다. 핸들
이렇게 시야선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때문에 오토바이의 시선은 항상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자기가 볼 수 있는데 멀리. 오토바이의 정보 처리는 아무래도 눈이 전부하기 때문에 눈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시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오토바이의 사고는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걸 한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눈이 주는 정보가 우리 오토바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목숨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 오토바이들은 이제 입문자 때는 이제 계기판이 이제 속도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고, 막 얼마나 탔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기름은 또 얼마나 남았는지도 봐야 되고, 자꾸 눈이 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앞에. 계기판은 보는 건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시선은 무조건 앞에. 그리고 최대한 멀리 볼 수 있게끔. 최대한이지 무조건 멀리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멀리를 보라는 거죠. 정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탈 때 사이드 미러도 항상 확인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양옆에 사이드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사이드에 지금 차가 붙어있죠? 근데 만약에 사이드에 차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차가 사이드에 안 보이는데도 자동차가 옆에 진짜 그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사이드에 안 보여요. 때문에 저는 솔더 체크 어깨 너머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고 날 뻔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가지고 숄더 체크까지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실 때는 사이드 체크는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숄더 체크도 한 번씩은 해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숄더 체크도 이제 좀 칼처럼 날카롭게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좀 느긋하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훌쩍 부고 차가 없다 싶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는 자세, 정신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려드렸죠.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달리고 있을 때는 무조건 정면을 봐라. 그리고 사이드 체크를 해라. 도심 운전에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눈이 주는 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절대 딴짓 하시거나 시선을 아래로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시선은 대충, 카메라가 여기 있죠?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대충 시선은 정면을 보고 보시는데 좀 넓게 보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심운전에서 조심해야 될 유형. 이거는 이제 좀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알 건데, 자동차 운전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잘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운전자가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약간 로또 같은 느낌? 50대 50으로 한 명은 좀 빨리빨리 갔으면 하는 성격이 있고, 또 한 명은 또 좀 유유자적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좀 계십니다. 그 운전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시는데, 자동차에 운전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차는 조금 못 가겠다, 저 차는 갑자기 끼어들 것 같다, 그런 약간 유형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자동차들을 좀 조심하고 판단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성격이 급한 자동차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성격이 급하게 운전하시는 분은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단점은 조금이라도 차간거리가 생기면은 끼어들려고 하십니다. 이 유형의 자동차들의 대부분이 택시입니다. 택시는 예를 들어 3차선 도로가 있는데 1차선에서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2차선에 있다가 2차선에 있고 3차선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손님이 있어요. 1차선에 있다가 손님이 손 흔드는 순간 바로 끼어 들어와요. 모든 택시 기사분이 그러진 않는데 갑자기 휙 하고 이렇게 대륙 횡단을 남십니다. 그래서 택시는 어느 차선에 있든 간에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추월할 수 있어야 추월하고. 근데 택시를 추월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여튼 택시는 항상 조심해라. 택시가 내 앞에 있으면 3차선 지정차로제 때문에 이제 3차선은 끝차선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택시가 앞에 있다, 이 택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언제 내려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아니면 손님이 탄다고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성격이 좋은 택시기사는 이제 비상전등을 켜주기도 하는데 안 켜고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택시는 이제 사이드에서 갑자기 손님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짝 열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택시는 뒤에 따라가서 좋을 게 없습니다. 좀 거리를 두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자동차. 자,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자동차는 아무래도 이제 트럭 그리고 버스입니다. 버스는 무조건 따라가면 멈춥니다. 이건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이 보이겠다 싶으면 무조건 멈춰요. 그리고 버스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앞에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요. 커가지고 앞에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앞에 이제 주정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좌우로 이제 차선 바꿔서 가기 때문에 갑자기 멈춥니다. 버스가 차가 길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뒤따라가다가 딴 데 보고 있다가 가다가 버스가 멈추는 거 못 봐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뒤에는 웬만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은 그냥 추월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도심에서 조심해야 될 유형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개. 하나는 정면을 보고 가라. 두 번째는 자동차 조심해야 될 애들, 버스랑 택시랑 둘 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앞에 이렇게 가는 차가 있겠죠? 제가 손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앞에 가는 차가 있습니다. 이 앞에 가는 차, 만약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됐을 때 과연 이 차는 갈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이거 절대 확실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브레이크를 밟고 당신이 먼저 멈추세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노란불인데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그거 절대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는 무조건 갈 거라고 절대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토바이 운전을 할 땐 자기만의 안전을 챙겨야 되고, 상대를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마세요. 저 차는 멈출 거다, 저 차는 갈 거다. 그럼 차라리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멈추면 다치진 않죠. 하지만 가는 건 빨리 갈 수는 있어도 다치는 것도 빨리 가는 겁니다. 신호등에서 어쨌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등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지대, 도심에서 벗어나는 쪽이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안전합니다. 멈추는 신호등이 복잡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멈춰야 되는 차들이 많은 그런 도심은 오히려 매뉴얼 오토바이의 조작이 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던데가 도심 운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제 최대한 FM대로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멈추는 방법, 제가 브레이크 잡는 거랑 뒷브레이크 잡는 방법 그때 챕터 1에서 영상 1에서 알려드렸죠. 사실 그거 말고도 더 괜찮게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건데요. 엔진 브레이크 좀 생소하죠? 엔진 브레이크라 앞브레이크도 아니고 뒷브레이크도 아닙니다. 네, 오토바이는 엔진 동력이, 매뉴얼들은 이제 엔진 동력이 항상 붙어 있는데 서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속도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려고 동력을 이 엑셀러레이터로 동력을 안 보내면 속도가 이제 그 원래 기어가 돌고 있는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 속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단을 들어갔을 때 뭉 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드는데 이때 이거를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하면은 고속으로 움직일 때나 엑셀러레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속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막 이제 속도를 줄여야겠다 싶을 때 6단, 5단, 4단 이런 식으로 기어를 조작해서 이제 속도에 부하를 줘서 속도를 이제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속도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예,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하면은 동력을 떼는 이제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보다도
엔진 브레이크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로 부하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좀 더 제동이 좋아집니다. 밀리지를 않아요, 오토바이가. 대신에 이제 특정 속도 영역을 넘어가면은 이제 덜덜덜덜 거리면서 그 시동이 꺼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덜덜덜 거리는 거 보시죠. 이때 클러치 잡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엔진 브레이크의 활용법을 익히시면은 이제 장거리를 가시게 될 때 좀 많이 편해집니다. 왜냐, 그냥 브레이크 잡을 거 없이 고속에서 달리다가 엔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 엔진 브레이크도 이제 나중에 좀 타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적당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주면 오히려 오토바이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 진짜 높은 RPM에서 한 6단으로 치고 달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4단, 3단 이렇게 막 내리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크게 뭐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도.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설명해 드렸네요. 도심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참 여러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과 불행한 일들 속에서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 안전운전. 항상 차간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시야는 항상 앞을 보시고 시야는 최대한 멀리,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는 사이드 체크, 숄더 체크까지 같이.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들은 조심하시고 확신하지 마실 것. 그리고 택시랑 버스는 뒤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십시오. 항상 중요한 건 차간거리를 지켜라.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당연히 여러분의 이제 즐거운 입문 라이프가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추석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바이였습니다. 바하.